안녕하세요. 하찐 홍찐입니다. 네, 12월 달에는 아주 특별한 날이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인데요. 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이들과 함께 동요나 율동 같은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는 아이들과 동극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동극하기 좋은 동화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크리스마스 또는 겨울과 관련된 동화를 찾아서요.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동화의 간략한 줄거리라던가 등장인물, 그리고 동화의 출판사 이런 간략한 정보들을 이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동화를 선정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동화도 탐색하고 또 즐겁게 동극으로도 한번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화는 토끼들의 행복한 겨울입니다. 6마리 토끼들이 겨울 나기를 해요. 흰 토끼는 작은 눈뭉치를, 갈색 토끼는 커다란 눈뭉치를 만들어요. 분홍 토끼는 스케이트를, 노란 토끼는 겨울 열매를 주워요. 이렇게 6마리 토끼들이 각자 다른 놀이를 하며 겨울을 즐겨요. 그리고 목도리, 장갑, 모자 등 각자 하나씩 가져온 재료들로 힘을 합쳐 눈사람도 만들어요. 6마리의 토끼들을 통해 겨울에 할 수 있는 놀이와 겨울 소품들을 알아볼 수 있는 동화입니다. 토끼들의 대사 없이 행동만 나오는 단순하고 짧은 동화이기 때문에 어린 연령에게 더 적합한 활동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직접 대사를 만들어 보아도 재미있겠죠? 또 등장인물 토끼들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어요. 유아들이 원하는 토끼 색깔로 바꿔보기도 하고 색깔과 관련된 소품을 준비하여도 좋습니다. 두 번째 동화는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은 처음이야입니다. 곰과 다람쥐는 단짝 친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자 다람쥐는 곰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곰은 다람쥐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 곰은 밤새도록 스웨터를 완성했지만 결과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 부엉이가 그림을 그려주면 어떠냐는 조언을 합니다. 곰은 온종일 그림을 그렸지만 결과는 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우에게 조언을 구하러 간 곰은 여우네 집의 흔들 의자를 보며 다람쥐에게 흔들 의자를 선물하기로 다짐해요. 또다시 열심히 흔들 의자를 완성했지만 흔들 의자는 금방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때 곰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크리스마스가 되고 곰은 다람쥐에게 썰매를 선물했어요. 다람쥐는 곰에게 커다란 상자를 선물했어요. 어리둥절해하는 곰에게 다람쥐는 이건 뭐든지 할 수 있는 상자라고 소개해 주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상자로 곰은 썰매를 만들어 다람쥐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마 최고의 선물은 곰과 다람쥐가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의 수가 적다고 느껴지신다면 부엉이와 여우의 수를 늘려 동시에 등장시키거나 유아들과 상의하여 등장인물을 추가해 보아도 좋습니다. 또한 큰 연령의 경우에는 해설 대본을 미리 만들어 유아가 해설을 진행해 보아도 좋아요. 곰이 만드는 등장 소품들은 유아들과 미리 만들어 준비하면 동극 몰입에 더욱 도움이 되겠죠? 동화의 마지막 장면에 실제로 곰과 다람쥐가 상자를 이용해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사파가 있습니다. 동극에는 넣을 수 없어도 동화 활동을 하실 때 그 장면을 꼭 유아들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동화는 썰매에 몇 명이 남을까입니다. 10마리의 동물 친구들이 겨울밤에 썰매를 타요. 출발할 때는 10마리였는데 자꾸만 한 마리씩 썰매에서 떨어져요. 썰매에 남아있는 동물 친구들의 수를 세어가며 언덕 아래까지 내려간다는 내용입니다. 동화의 주인공들이 한 명씩 떨어질 때마다 수를 한 마리씩 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동극을 관람하는 친구들과 연기하는 친구들이 함께 남아있는 동물의 수를 세며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여 썰매를 타고 내려갈 때 캐롤이나 겨울 노래 등 음악적 요소를 넣어서 노래극으로 꾸며보아도 좋아요. 그리고 유아들과 함께 동극에서 사용할 기다란 썰매를 블록이나 종이 상자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동물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썰매에 떨어지는 연기를 리얼하게 할 수 있도록 매트나 이불을 깔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동화는 꼬미의 겨울 이야기입니다.
꼬미는 꽁꽁 얼어붙은 물 웅덩이 얼음판에 올라 즐겁게 미끄럼을 탑니다. 슝슝 얼음을 가르며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고양이 루루도 그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져요. 이제는 둘이서 함께하니 더욱 즐겁습니다. 둘의 모습을 본 마을의 친구들은 점차 모여들어 이제는 얼음판이 꽉 차게 됩니다. 그때 처음 보는 쌍둥이 토끼 친구가 다가와 함께 놀자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얼음판이 좁아서 꽉 찼다고 이야기하는 꼬미에게 쌍둥이 토끼는 얼음판을 넓히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쌍둥이 토끼가 미끄럼을 타자 발밑으로 사각사각 얼음이 얼어요. 쌍둥이 토끼를 따라 꼬미와 친구들은 마을 곳곳을 쌩쌩 달리기 시작합니다. 얼음판 위에서 술래잡기도 하며 신나게 놀아요. 꼬미가 쌍둥이 토끼를 잡으려고 할 때 쌍둥이 토끼는 훌쩍 날아올라 바람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따스한 바람이 불고 얼음판은 녹아 물 웅덩이가 됩니다. 꼬미와 친구들은 쌍둥이 토끼를 다시 만나 즐거운 겨울놀이를 할 날을 기대하며 동화는 끝이 납니다. 이 동화는 신체 표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동화입니다. 동작을 해보며 즐거움을 느껴보고 동국 이후에 신체 표현 활동으로 확장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음판은 파란 비닐을 덧붙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얼음길이 늘어나는 모습을 표현해주면 훨씬 재미있게 동국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작이 많은 동국인 만큼 안전에 대한 약속을 더 꼼꼼하게 정하고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5번째 동화는 장갑이 너무 많아입니다. 쌍둥이 네드와 도니는 어느 날 빨간색 벙어리 장갑 한 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친구 제이니의 집 마당에 장갑을 찾으러 갑니다. 이걸 본 제이니는 장갑 한 짝을 찾아줍니다. 그런데 브라운 부인도 장갑 한 짝을 들고 쌍둥이네 집에 갖다 줍니다. 집배원도 청소부도 가게 주인도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준 빨간 장갑 한 짝을 쌍둥이네 집에 갖다 줍니다. 쌍둥이네 집에는 어느새 빨간 장갑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빨간 장갑을 잃어버린 아주머니가 찾아옵니다. 쌍둥이들은 장갑을 나누어 주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자신의 장갑을 찾습니다. 이렇게 장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 결국 다시 장갑 한 짝만 남습니다. 쌍둥이들은 장갑 한 짝이 외롭지 않게 목도리와 함께 서랍에 넣어 주었습니다. 장갑이나 양말 한 짝씩 잃어버리는 일은 굉장히 흔하죠. 동화는 온 마을 사람들이 장갑 한 짝씩을 주워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하는 역할은 똑같으므로 유아들의 수에 맞게 등장인물 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화 내용은 단순하지만 길이가 긴 편이라 동극용 동화 내용으로 각색해서 들려주어도 좋습니다. 장갑 소품이 이 동극의 핵심 소품이겠죠. 장갑의 수가 많이 필요하므로 동극 전에 미술 활동으로 유아들과 함께 장갑을 만들어 보거나 진짜 장갑을 가져와서 소품으로 쓴다면 유아들이 동극에 더 몰입할 수 있겠죠. 6번째 동화는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나눠요입니다. 숲속에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지만 겨울 내내 춥고 눈이 많이 와서 동물 친구들은 먹을 게 없어요. 아기 사슴 클라라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별님에게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달라고 빌어요. 다음날 클라라는 어디선가 울리는 방울소리를 듣게 됩니다. 방울소리를 따라가던 클라라를 따라 마틴도 렐프도 함께합니다. 이동하던 중에 렐프가 그만 눈 속에 파묻히고 말아요. 클라라와 마틴이 렐프를 눈 속에서 꺼내는 그 순간 눈 속에 묻혀있던 도토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도토리를 본 클라라는 도토리를 나눠 가져 숲속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새들의 도움을 받아 숲속 친구들에게 파티 소식을 알리자 숲속 친구들은 집에 있던 음식들을 조금씩 가지고 와 나눠 먹기로 합니다. 숲속 친구들과 함께 방울소리를 따라 끝까지 가보니 거기에는 당나귀 오즈구두가 있었어요. 마을의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고 있을 동물 친구들을 위해 나무에 맛있는 과일과 열매를 매달아 준 걸 알려주기 위해 오즈구두가 열심히 방울을 흔든 거였어요. 기뻐하는 동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마을 어린이들도 기뻐했어요. 숲속 동물들, 마을의 어린이들 모두 나누니까 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답니다. 이 동화는 나눔의 의미와 기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동화입니다.
또한 확장활동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 볼 수 있겠죠? 동극을 하실 때 유아들과 숲속의 겨울 풍경을 전지에 꾸며 배경을 만들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7번째 동화는 하얀 눈, 환한 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이 되어 눈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눈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우편집배원은 하늘을 보고 눈이 내릴 것 같대요. 농부는 공기 중에 눈 냄새를 맡아요. 아저씨의 아내는 눈이 올 때쯤 발가락이 아프대요. 경찰관이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게 눈이 올 것 같대요. 토끼들도 눈이 올 것을 느끼고 낙엽 틈으로 달아나요. 아이들이 첫눈을 기다리자 눈이 한 송이씩 떨어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는 마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 동화는 마을의 각기 다른 4가지 역할의 사람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4가지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직업과 역할은 유아들이 하고 싶은 것으로 바꾸거나 유아 수에 맞게 추가시켜도 좋아요. 동화가 길고 대사 없이 행동만 나와 있습니다. 동극용으로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간결하게 들려주고 또 각 직업군 역할에 어울리는 대사와 행동 등을 직접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봐도 재밌겠죠? 마지막 8번째 동화는 페르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페르디는 이사를 간 토끼네 집에 산타 할아버지가 길을 잃고 찾아가지 못할까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모아 새로운 토끼네 집까지 화살표를 만들어주기로 다짐합니다. 페르디가 열심히 화살표를 만드는 걸 본 동물 친구들은 하나 둘 모여 함께 화살표를 만들어 토끼네 집에 도착합니다. 토끼네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동물 친구들은 집에 돌아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실망합니다. 저녁 동안 내린 눈 때문에 힘들게 만든 화살표가 다 묻혀버렸기 때문이죠. 고민하던 페르디와 친구들은 각자 집에 돌아가 밤을 새서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린 후 직접 토끼네 집을 알려주기로 결심해요. 그러나 페르디와 친구들은 그만 잠에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침이 되어 미안한 마음에 페르디와 친구들은 토끼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후다닥 달려갑니다. 다행히도 산타 할아버지가 토끼네도 찾아와 주셨대요. 토끼는 모든 선물들보다 가장 멋진 선물은 토끼를 생각해주는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끼와 페르디, 친구들은 따뜻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겼습니다. 동극의 마지막 파티 장면에서 관객 유아, 배우 유아가 함께 캐롤 동요를 부르며 마무리하여도 좋습니다. 또한 무대 구성을 할 때는 실제로 화살표를 놓으며 토끼네까지 가는 느낌이 들도록 길을 배치하고 동선을 짜는 게 좋겠죠? 솜이나 하얀 부직포 등으로 눈이 쌓인 모습들을 실감나게 표현해준다면 유아들이 동극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8건의 동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동극만큼 통합적인 활동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아들도 동극 활동을 매우 좋아하죠. 올 겨울 즐거운 동극 활동을 하시길 바라고 소개해드린 동화들은 그냥 동화 활동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좋은 작품들이니 언어 영역에 동화책 배치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